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대담을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는 이구동성의 오늘 대담 주인공은 현숙희 울주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첫째, 일단 관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무용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예술 분야의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그 문화예술회관을 총괄하는 이렇게 관리자로서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취임 소감을 겸해서 또 어떤 일을 갖다가 관장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 사실은 무용을 6살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생을 춤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과언이 아닌데, 이제 춤을 이제 현장에서 추면서 이제 처음에는 무용가로 있다가 안무가로, 또 안무가가 되면서 지역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것을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 정책이나 지원에 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답답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소통하다 보니까 좀 행정적인 데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부산문화재단이나 또 다른 문화재단에 이제 심의를 가게 되면서 문화행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얼버무려져서 울산에서 나름 이제 심의도 열심히 보고 콘텐츠 개발도 같이 이제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되면 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다행히 또 이제 그 격혀이 쌓인 것들을 감사하게도 좀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 이제 예술인, 이제 뭐 무용이라든지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대중적인 사실 인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뭐 대중 뭐 연예인 뭐 이런 쪽은 아니라서. 네네. 뭐 그런데 우리 현숙희 관장님은 사실 보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숙희 관장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또 지지해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비결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춤이건 음악이건 미술이건 무엇이든 하여튼 예술 장르가 혹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냥 좀 사람 중심의 사고나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면 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틀,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마 무용을 굉장히 열심히 안 하는 반면에 또 재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또 사람들하고 제가 또 이야기하기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춤을 추면서 주제가 울산에서는 울산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장르 선생님들하고도 조금 소통은 원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갔던 다른 장르의 선생님들이나 지역 선후배들이 나의 고민이나 이런 데서 또 접점도 같이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지지 세력이 아니고 같이 생각을 같이 고민해가는 주변의 선후배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데서도 뭐 심지어는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개관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그야말로 뭐 춤으로 또 보여주기도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또 소탈하게 교류하는데 네,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너무 이제 고상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있는 사람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무용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울산에서의 또 울주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서의 이 총괄 그 관리자로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공단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으로 또 이렇게 또 이관이 네네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관이 되고 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 울주문화예술회관이 2019년 11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09년인 것 같아요. 2009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그냥 좁게 울주문화예술회관이 가지는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중심이었다고 치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문화재단의 대표님이랑 국장님이랑 또 다른 문화정책, 문화진흥원 팀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권영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본질도 추구해 나가는 반면에, 재단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일이 좀 업그레이드 됐냐고 하면은, 크게 보면 울주를 전반을 위해서 콘텐츠로 고민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점으로서 울주문화예술회관이 가지는 그 활용성이 좀 더,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울주문화재단에서 고민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거점을 활용할 때는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 간극이 굉장히 좁아지고 효율성이 커지는 게 있고, 울주문화예술회관으로서는 회관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울주를 위한 문화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시설공단에 있을 때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서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단으로서 이제 이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네. 컨텐츠를 뭐를 할 건지, 또 어떻게 울주 국민들하고 서로 또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뭔가 기획할 건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고민이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해가지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기도 있고 천상에도 구영리에도 있고 또 울주군 저 삼남이나 저쪽 언양 쪽 권역으로 서울주도 있죠.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네. 그쪽도 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네요. 지금 이제 울주문화예술회관은 본질적으로는 울주문화예술회관이 행해야 될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을 수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울주문화재단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는데 이제 소통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울주군 전체를 생각할 때는 문화적인 균형이 조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추구하는,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기획의 방향이나 이런 것의 틀을 정확하게 좀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주 문화회관에서 뒤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추는데 좀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서로 조율을 하면서 울주 전체의 문화 구도를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잡는데 같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주 문화예술회관이 서울주하고도 같이 이제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업무가 좀 많아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도 됐습니다. 일복이 좀 터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구영리 쪽하고 또 언양 쪽하고 사실 어떻게 두 바퀴로 가야 되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일복이 보면 좀 많이 터진 것 일이 같아요.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불만 아닌 행복한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넓게 보면은 울주 문화 어떤 구도를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또 하지 못한 또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그냥 음악으로만 듣고 뭐 이렇게 유키구라모토 뭐 연주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또 뭐 우리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기획 초청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기획 공연도 있었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2000대 뭐 지금 코로나 전국이 뭐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 또 이제 코로나 전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주요하게 뭐 이런 좀 생각하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의 이제 좀 방향이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회관,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뭐 밝혀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위기감 속에서 좀 많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누구나 생각하듯이 지금 현 상황이 언제나 그래 왔지만 지금은 더욱더 시국적으로 문화가 좀 정신문화를 치유하는 백신처럼 예, 어떤 그 힐링이나 치유를 겸할 수 있는 문화가 조금 더 조성이 돼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그 재작년 비율을 보면은 공연이 77%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1년에 거치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화적인 사업도 중요한데 이 시기에 이제 그동안에 지금 2009년도에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져서 지금 12년, 13년 되면서 이렇게 좀 무대적인 노후도 일어나고 있어서 공연 없는 때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무대 점검도 좀 많이 이루고 안전에 관해서도 좀 많이 점검을 하고 도모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대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시설에 관한 것도 지금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더 좋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 예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던 연계 사업, 뭐 하우스 콘서트라든지 울주 시네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간월제에서 하는 오디세이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더 변화를 해서 울주군이 문화산업으로 활발하게 갈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까 하는 변화도 고민을 하고 그걸 좀 중요하게 지금 시기가 당초 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지금 지속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예전 같으면 박수도 치고 추임새도 넣고 리액션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단절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연장에 와서는 좀 마음을 행복하게 치유할 수 있는 좀 격이 있는 공연도 좀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아주 클래식적인 것도 그 지휘자가 나와서 좀 쉽게 해설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오면 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중요하게 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기획 공연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울주에 있는 예술인들도 표현이 좀 못하지만 정말 밥 먹기 힘들어진 시기라서 그렇죠. 우리 울주에 있는 그 예술가들 지원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도 지금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기초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울주문화예술회관을 거점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년도 하반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껏 이미 만들어진 틀이지만 그 사업들을 좀 더 시민하고 가깝고 친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 울주문화예술회관 로비가 좁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나 다른 데를 가보면 포토존 같은 거 만들어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게 포토존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잠깐이지만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을 아직 민원 때문에 활용해 본 적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한테 슬세권이라고 하듯이 슬리퍼 신고 마트 가다가도 문화를 좀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를 거점으로 해야 되니까 광장을 좀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들에게 순간순간 좀 행복한 문화를 생활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두 개를 지금 하반기에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뭐 달라지는 문화 뭐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사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공연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네. 방금 말씀드린 리액션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마스크 끼고 뭐 어떻게 표정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만 하는 이런 또 중차대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가는 관객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또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리액션도 못했고 그런 건 못했지만 나갈 때 보면 그냥 바라보면 밝은 모습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홍수 교수님이 울산 출신이신데 한양대 김홍수 교수님 오셔서 바이올린 공연을 했는데 울고 나가는 관객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서. 예.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기획돼 있던 건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와서 그렇게
또 슬픔을 쏟아내고 가는 감동을 가지는 것도 큰 힐링이고 치유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적인 것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 회관의 가족률을 멈출 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도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 같으면 굉장한 효과이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생겨난 이런 문화 현상이랄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화상에서도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가 봤을 때 락밴드가 오건 어떻게 하고 우리 민족은 사실은 떼창으로 유명한 그렇죠, 민족이잖아요. 같이 즐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면서.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방방곡곡이라고 이제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울산에 또 네드름이라는 단체가 그 공연을 했거든요. 했는데 얼씨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추임새도 넣을 수 없고 그랬는데 나갈 때는 전부 다 너무 즐겁게 나갔고요. 근데 재밌는 상황이 뭐냐 하면 사실 웃지 못할 재밌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앉아서 그 공연을 보다가 이제 그 작품은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엄마 어디서 하는 소리가 간혹 들려요. 거리를 두 자리를 떼어서 앉으니까 방역수칙 지킨다고. 네. 엄마 거기 있지. 그러니까 조금 어두워지면 조명이 어두워지면 그 객석에서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엄마가 누구야 여기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건 우리 본래 공연에서는 가족곡이면 아이들을 안고 하거나 그렇죠. 밀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손잡고 문제가 없는데 본다든지. 근데 이제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니까 그런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떼창이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서구 유럽 쪽에 있는 그 가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많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 네. 일본 가면 네. 슬렁해서 이야기 못하고 국민성에 기초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족 간에 와도 병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멀어져야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옆에 있겠지로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이 시대는 분명히 종식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문화를 이제 향유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또 향유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시대를 본다면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고 네네. 그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네네. 또 한번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빨리 종식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백신이 또 빨리 이제 다 맞고 하면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고 울산에서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또 있어. 울주군에 기반을 두고 하기 때문에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주 군민이 울주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또 받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일단 우리 그 울주문화예술회관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연장이고 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획 사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문화적인 행복을 주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울주문화재단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을 받으면서 이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좀 더 기초문화재단이 가지는 본질까지도 같이 해서 간극을 좁혀가기 때문에 좀 생활 밀착형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수준 높은 공연도 가지고 가지만 이제 서울주랑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또 이렇게 균등하게 이런 문화적 균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것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행복을 좀 즐기고 웃을 수 있는 행복도 찾는데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고 울주문화예술회관은 또 약간 품격 높은 작품을 가지고 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이 광장을 활용해서 좀 문화예술회관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토크도 진행될 수가 있고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될 수가 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청에서 여기 울주문화예술회관을 거점으로 해서 하는 이제 L 시스테마처럼 코리아 그것처럼 지금 오케스트라
그것 국비 사업에 그것을 신청해서 1차가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2차를 줌으로 이제 8월 6일 날 비대면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울주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문화로, 음악으로 행복을 좀 더 이렇게 가득가득 키울 수 있는 지지 기반도 조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화로 좀 구석구석 문화회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사실 문화로 영향을 끼쳐서 행복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해지죠.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울주 국민의 문화 공감을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그것을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문화를 공급하는 사람들,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금 돼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편안하게 국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공연들, 또 이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뭐 이렇게 수입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획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그러니까 금방 말씀처럼 지금 문화재단에서 보면 울주예술인 이렇게 해가지고 울주예술인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그들을 좀 표면화시키고 노출을 시키고 그것을 전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공연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든지 하는 사업이 재단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 이제 거점 기관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그럼 울주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하니까 서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뭐 우리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뭐 기획 공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획들이 다 입안이 돼 있는데요. 네. 그 관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야 이것은 우리 저 현숙기표다. 이런 관장으로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2022년도에 야 이거는 뭐 내가 관장으로 있을 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사실은 명확하게 그것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어떤 바람이 있냐 하면요. 네. 내가 와서 뭔가 한 개 콘텐츠를 만든 것이 제가 이제 저 다음 관장님 때도 이어지고 또 그 다음 관장님한테도 이어지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한 개 꼭 남기고 싶은 생각은 있고요. 물론 그렇지.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어 가고 싶은 것은 울주 시네마, 아니, 울주 오디세이. 울주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가 굉장히 좋지만 10월 3일 하루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울주 오디세이를 좀 더 확대하고 재구성해서 재생산해서 그것을 이렇게 막 열흘이면 열흘 어떤 형식으로 하든 체류형 문화관광하고 상관된 어떤 형식으로 그걸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은 있고요. 그 하루가 너무 좋다지만 왔다가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울주의 좋은 곳곳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패키지로 좀 엮어서 그 울주 오디세이는 정확하게 또 독자성을 가지고 가지만 또 다른 어떤 독자적인 컨텐츠들을 이렇게 묶어서 짧게는 뭐 내년에는 한 3일이나 4일 정도 그 다음에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컨텐츠를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울주에서 이제 가장 독자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울산문화재단하고 좀 소통을 잘해서 그걸 한 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울주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킬러 컨텐츠로서도 손색이 네. 없을 정도고 네. 또 서울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이름이 또 나 있고 네. 한데요. 그 울주 오디세이에서 이제 그 파일을 좀 키운다면 네. 한 2박 3일 정도는 울산에서 네. 머물면서 울주도 또 구경하고 울산도 같이 또 구경할 수도 네. 있고 이런 것들 기획해가지고 충분히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체류형으로 네네. 하룻밤 자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울주에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많죠. 먹는 것도 맛있는 그렇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와서 먹어도 행복하고 봐도 행복하고 거기에 이제 뭐 설치미술도 있을 수도 있고 공연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같이 이제 뭐 거리극이나 거리춤이나 어떤 거리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가지고 참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
그 간헐제에서 하는 그 킬러 콘텐츠인 울주 오디세이가 아니라도 또그 밑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네네. 또 뭐 버스킹을 한다든지 또 거기서 또 뭐 학생들을 데려와서 또 그 방구대 안각화까지도 가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이어질 수 콘텐츠가 있는, 너무 연결시킬 많으니까. 수 있는 네. 것들을 만든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 지금 있는 여행의 트렌드가 워낙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관광이 아니라 또 체험하고 또 학습하고 또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느끼고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 여행의 콘텐츠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충분히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현수키표로 해가지고 멋진 거 2022년도에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해관이 뭐 공간적인 뭐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뭐 컨텐츠 말고 이 해관을 갖다가 어떻게 뭐 좀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이런 공간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또 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거는 사실은 제가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하드적인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들죠. 예, 지금 이제 개관하고 난 뒤에 거기 8년 9년 지나면 사실은 장비들이 또 다 더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이 있고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무대 공연장에 있는 음향 장비나 또 뭐 이런 뭐 기존 스피커나 아니면 이런 거는 빼더라도 뭐 이렇게 콘솔 박스라든지 또 이런 전자 장비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8년 정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재단의 대표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이제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것과 미리 대비하는 것은 다르므로 그래서 더 좋은 공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런 게 있고 또 소프트적인 데 있어서도 가치성이 제가 처음에 이제 경영할 때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명품 라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이제 그 포토존도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편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구도를 맞추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문화적인 가치를 국민들이 알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을 높이는데도 같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의 간극을 좀 많이 좁혀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연장을 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 뭐 로비라든지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인데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옆에 있는 또 이 운동장이 굉장히 또 공간이 좋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쪽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을 뒤로 백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광장에서 문화적인 그런 이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또 문화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마켓 같은 것도 문화 마켓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자기 집에 있는 뭐 악기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미술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서로 내놔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한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 그 미술 조각상처럼 이렇게 가까이 서가지고 있다가 뭐 움직이면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결합될 수 있으면 에너지도 크잖아요. 시너지도. 그래서 그쪽으로도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다른, 예드타에 또 관장님도 계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숙희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또 살가운 부분, 정겹고 살가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춘다면 참 재미있는, 그야말로 문화예술회관이 그냥 공간적으로 또 그러니까 친근해지는 이런 공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또 전문대 무용하시는 분이 또 예술회관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문 예술하는 사람이 무용을 떠나가지고라도 이런 영역까지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설레, 또 이런 걸 남겨주는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책임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조금 어깨가 무겁고요. 왜냐하면 제가 잘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또 후배들 중에서 보면은 현장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문화행정, 뭐 문화정책 이런 곳에 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례가 된다면 너무나 고맙겠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울주 군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어떻게 울주 군민들에게, 현숙희 관장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요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울산시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어느 문화회관이고 그냥 좀 친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정말 명품적인 어떤 그런 트랙도 가고 있지만 아까 금방 말씀해 주신 사람 냄새 나는 그냥 문화로서 행복한 회관도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에 관해서 이제 호기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문화회관에서 뭐 하노? 여기서 멈추시지 말고 궁금하시면 방문해 주시면 대석에 얼마든지 설명해 주는 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도 알아봐 주시고, 알면 또 친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은 홍보도 하지만 언제나 국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으므로 궁금하시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회관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혹시 관심 가는 게 있으면 티켓 한 번만 해서 공연을 보시거나 참여해 보시면 그 약간 높았던 문턱이 조금 저절로 좀 이렇게 녹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턱이 낮아진 울주 문화예술회관 관장실. 또 문화예술회관 현숙희 관장은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만나서 문화적인 이야기를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특히 또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평범한 국민들께서 평소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말 큰 어떤 콘텐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으므로 한마디 한마디 다 소중하게 또 생각을 할 것이고, 와주시면 정말 어느 분이라도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네. 사실은 역발상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역발상 축제에도 역발상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성공한 예도 있고요. 네네. 또 그런 사람들이 일반 또 주민들, 일반 국민들이 또 그렇게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밀착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울주 군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또 취임의 소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기획하는 부분,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까지 밝혀주셨는데요. 울주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